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9시 40분입니다. 늘 비슷하죠, 뭐, 시간이 항상. 네. 이 지독한 반복, 뭐 그런 거라 그러나요? 펑츄얼리티? 예, 정말 정확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시간이 오니까 제 스스로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화자찬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는 저녁에 이렇게 뭐 여기 매일 온다는 것도 좀 신기해요. 왜냐면 젊었을 때는 항상 뭐 이렇게 술 약속도 많고 매일매일 뭐 이렇게 술 마실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나이 50이 됐다 그래서 뭐 집에 가서 있는 것보다 옛날 또 집에도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해보죠. 오늘 얘기는 좀 재밌는 얘기예요. 뭐 표지에 이제 그렇게 써놨죠, 제가. 예, 꼰대 임원들에게 꼰대 임원들에게 마음에 쏙 들기. 예, 제목 참 약간 좀 어렵습니다만. 그 내용에 이제 거기 사진에다가 장그래랑 이경영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뭐 그분들이 워낙 이제 뭐 공인들이니까 본인들 사진 뭐 제가 저기 홍보해 주는 거죠. 뭐. 장그래 씨가 연기 잘했죠, 미생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 악덕 사장 및 임원인 이제 우리 이경영. 예. 이경영 씨가 이제 그런 분이죠, 지금은. 이미지가. 예전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되게 좀 셀쭉하면서 뭔가 좀 약간 꽃미남 이미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미지가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 자, 어쨌든 여기 보시는 이제 젊은 청년분들, 30대, 40대, 20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참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시는 청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멘토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기꺼이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임원들한테 어떻게 마음에 쏙 들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우선 이제 우리가 꼰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꼰대. 예, 꼰대가 뭐냐? 저도 꼰대 이거 의미인지도 몰랐는데 저도 이거 하면서 공부 좀 하는 것 같아요. 꼰대. 이 꼰대라는 이미지가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이제 정확한 얘기가 요거 같아요. 꼰대. 이게 불어로야 꽁대랍니다. 꽁대인데 이게 이완용이라는 분 아시죠? 이완용. 예,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머리좋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죠. 상당히 출세지향적인 사람인데 독립협회에 있는 독립문 있죠, 독립문. 그 글씨를 이완용이 쓰는 거 알고 계신 분 별로 없어요.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독립협회에서도 회장을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어디 나서기 좋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쨌든 고종한테도 잘 보이려고 하고 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일본으로 이제 일본편을 샀죠. 그래서 백작을 받았어요. 백작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이 백작이 일본 불어로 꽁대랍니다. 꽁대. 그래서 우리가 꼰대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라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제 나이 50대 가지고 꼰대라는 얘기가 그거라는 건 정말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이완용이라는 작자 때문에 제가 꼰대라는 것이 그런 이미지가 되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자기만 옳고 남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라는 뜻이랍니다. 구태연한 사고방식에 뭐 이런 사람이라는데 정말 꼰대가 그런 의미야라고 생각할 때 이완용 얘기를 들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완용이면 그럴만도 하죠. 예, 그럴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만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뭐 임원들 중에서 이경영이 약간 그런 이미지로 거기에 나오죠, 사실. 미생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죠. 자기 경험만 일반화시켜서 남의 얘기 막 거의 막 무시하고 그 사람들 의견이 옳다 그러다 아예 생각을 안 하죠. 그런 사람으로 돼 있죠. 임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임시직원이죠. 근데 사실 이게 임시직원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임한 보드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팔이 목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임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자리예요. 대단한 자리고 저도 이제 임원이지만 우리 회사에서 제가 이제 임원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자부심을 가지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임일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히 이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임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 정책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이제 휴화 조직에 대해서 재정 및 인사권에 대해서 일부분 위임을 받아서 선집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기업은 또 이제 임원이 또 임시직원일 수도 있는데 이 중견기업 같은 경우나 중소기업은 임원이 상당히 더 막강해요. 막강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장그래 씨가 나오는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임원이 막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기업 같은 경우는 파리목승이죠. 2년 시키고 3년 시키고 이제 내보내고 삼성전자 같은 데는 이제 몇백 명, 몇천 명이 임원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부사장, 사장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견기업 같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이 상당히 훌륭한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정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해당이 돼 있는 거죠. 상당히 좀 주요 직책에 있는 중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든 간에 임원의 권한은 매우 큽니다. 일단은 그 수명을 떠나서 스스로가 성공했다는 마인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부분 이 기업에 다니는 임원들은 상당히 욕구불만에 차 있어요. 욕구불만에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핵심 임원들과 이제 듣보잡 임원들이 또 이제 구별이 되는데 보통 핵심 임원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 회사 얘기가 아니고 다른 회사 얘기입니다. 대체 가능한 것이 이제 6개월 아니면은 듣보잡. 최대 2년 이상 걸리면 핵심 임원입니다. 핵심 임원. 그리고 2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이제 임느님입니다. 임느님. 이건 이제 종신 임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회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2년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임원 노릇 잘해야 되는 거고.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하이면 핵심 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2년 이상이면은 그건 임느님. 그러니까 임원하는 님이라는 얘기죠. 종심 임원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이제 2년 이상을 기다려줄 자금과 재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임원도 천차만별이에요. 아무튼 이제 이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 장그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 이제 비율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게 제가 이제 본부장이 말한다 해서 썼지만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제 회사를 안 다녀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또 잘 모르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양반들과 같이 하면서 경쟁도 해보고 또 서로 생존 경쟁도 해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임원이라는 형태는 두 가지 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나킨 스카이워커 형, 즉 말하자면 다스베이더 형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는 오비완, 제다이 마스터 형이 있습니다. 다스베이더 형은 이제 아까 그 표지에 나오는 그 이경영 같은 이제 미생의 이경영 같은 분이 이제 다스베이더 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오비완 형은 이제 우리 킹스맨,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끌어주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형만 그런 거예요. 형.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를 내가 다시 맞춰주는데 생긴 게 다스베이더 형이든 말하는 게 다스베이더 형이든 또는 생긴 게 오비안 형이든 말하는 게 오비안 형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스베이더라고 해서 부하를 절대 안 키우고 이런
스타일인 것이 또 아니고, 또 오비안 스타일이라 해가지고 뭐 부하를 잘 키우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둘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스베이더, 우리 뭐 무서운 사람이구나, 제국의 다스베이더나 스타워즈로 생각하면 그 황제 밑에 있는 다스베이더나 요다 밑에 있는 오비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그냥 다 자기밖에 모르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비율을 또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스베이다 형이든 오비안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등의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등의 어떤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예 처음부터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또 다스베이다 형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의리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다 의리 있고, 오비안 형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사람 좋고 우리 미생에 나오는 그 오차장 같이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뒤끝이 무섭습니다. 그 오비안 형들도 아주 더러워요. 다 제다이 형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일신의 어떤 그걸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스베이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되게 피도 눈물도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나를 또 의외로 챙겨줄 수가 있다. 이걸 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다스베이다든 오비안이든 둘 다 믿지 마십시오. 예. 자, 일단 다스베이다는 과업지향형, 오비안은 이제 관계지향형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되고, 둘 다 비슷해요. 근데 결국은 다 개인주의자들이에요. 예. 위로 올라갈수록 개인주의자들입니다. 둘 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회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강하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임원이 되려면 회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무조건 강해야 됩니다. 이건 필수예요. 가슴이 뜨겁고 애정이 강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쁘고 좋은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남들보다 열정이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애정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뭐에 대한 애정을 강하게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의 임원이라든지 정치인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뭐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리비도가 강한 거죠. 리비도라는 얘기는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 자, 첫 번째,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처음부터 이 사람들한테 너무 기대를 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너무 잘 보이게 하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쟤 좀 괜찮다면 기대를 해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특급 비밀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오비안 형이든 다스베이다 형이든 간에 둘 다 이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중에 궁금해하는 걸 좋아해요. 알고 봤더니 또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걸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저게 잘난 놈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묻혀있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이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나가면 의외로 무시합니다. 이 새끼 별것도 아닌 게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잘난 척을 하지 말고 뭔가 기대하게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제가 주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싫어하는 적에게 당분간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 봐서 그 임원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에너미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당분간 가까이 가지 마요. 그 사람들하고 친한 척도 하지 마. 왜? 그런 다스베이다 형이든 오비안 형이든 그 제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적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신이 적의 친구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적에 가까이 가는 느낌으로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한번 두 번째로 당부를 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걸 하지 마세요. 말을 너무 많다는 느낌을 주지 마시고 그냥 대답과 답변만 명료하게 한다. 이 느낌을 항상 머릿속에 가져가서 대답 답변하십시오. 주절주절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뭘 물어볼 때 이미 답을 알고 물어보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알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주절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새끼 아는 것도 없는데 되게 아는 척하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답만 명료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새끼 깡다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알다 모르다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간 보려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그 사람들이 뭘 물어볼 때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대답만 명료하게 한다. 이 느낌을 세 번째로 가져가 주시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네 번째, 절대로 같이 술 마시고 늦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쌍팔년도 꼰대들이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자기들도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술 마셨든 그 사람들과 같이 모여있던 회식에서 술을 마셨든 간에 술 마시고 늦게 나오면 끝이라는 거. 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어떤 꼰대든 간에 꼰대 임원들하고는 술 마시고 다음날 무조건 일찍 나와라. 늦게 나오면 아주 그냥 지금까지 잘한 거 다 무너집니다. 이게 네 번째 말씀드린 거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가끔씩은 그 사람의 노고를 이해하는 척을 하세요. 그 사람들의 노고. 그 사람들도 자기 뭐 이렇게 위로받는 거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위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임원 절대 못 됩니다. 근데 가끔씩은 어떤 뉘앙스든 약간 흘려. 어떻게? 당신의 노고를 내가 좀 알아요. 라는 느낌으로 살짝 흐려지면서 뭔가 이렇게 흘려주는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노골적으로 빨아주는 느낌으로 가면 안 됩니다. 노골적으로 빨아주는 느낌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딱 눈치를 채. 이 새끼가 이거 아부꾼이구나 이렇게 딱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약간 당신의 노고를 내가 좀 알아준다는 느낌이 있어 라는 정도까지만 가라는 얘기지.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능구랭이가 99마리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자기도 누구한테 이렇게 황제들이 있어. 모시는 황제들이 있어. 다스베이사도 그렇고 오비안도 그렇고 다 요다나 아주 그냥 무슨 아주 그냥 꼬리야 1000년묵은 구묘들하고 같이 산단 말이야. 그 때문에 이 사람들도 늘 힘든 사람들이야. 그래서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약간 노고가 힘들다는 것을 밑에 애들이 약간 알아주는 느낌은 좋아해. 근데 너무 빨아주는 느낌이 들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짝만 그 노고를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다. 이게 5번째 얘기예요. 그리고 6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사적 모임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 사적이도 너무 엮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가족이든 뭐든 그들하고 너무 사적으로 엮이지만 왜? 사적으로 엮인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들한테 뭔가 좋게 해줄 국물도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오히려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나중에도 그 사람들이 더 확 돌아서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처럼 친동생 마들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서는 절대 안 돼. 오히려 적전선을 유지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사적으로 엮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6번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7번째는 뭐냐면 함께 차를 탈 때 말입니다. 요거는 되게 좀 탈 때 내가 대신 운전하겠다는 얘기를 꼭 하세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이 같이 갈 때 내 차든 아니면 좀 뭐 임원 차든 간에 아유 저기 전무님 뭐 상무님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이거 하시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아무로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다스베이더나 오비안들이나 모두 이게 사람들이 힘들어.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심시히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운전해 주는 걸 좋아해.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말은 해도 돼. 그 말은 절대 아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 제가 하겠습니다는 얘기를 절대 아끼지 마세요. 이게 7번째 얘기고 8번째 얘기는 뭐냐면 함께 출장 갈 때는 최대한 뭐 유흥이든 뭔 술을 마시든 뭐 아니면 같이 책을 보든 간에 함께 출장에 갔을 때는 꼭 함께 있어주려는 노력을 하는 느낌으로 가야 돼. 막 되게 막 싸늘하게 막 아유 쉬십시오 저는 가서 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께 여행을 갔을 때는 내가 그래도 뭔가 전무님이나 뭐 이사든 상무든 같이 좀 있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느낌으로 약간 가주면서 그들이 싫어할 때는 그냥 빠져주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임원들이라든지 사장급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출장을 갔거나 해외여행을 갔을 때 장난기가 발동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약간 일탈적인 행동을 해. 그게 뭐 이렇게 성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일탈적인 행동을 할 때 약간 따라주는 느낌이고 가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음속으로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한 년 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한 년 따고 들어가는 건데 모르면 그냥 많은 거야. 난 모르겠어요. 그거. 근데 그런 것을 반드시 그 사람들은 기억한다는 거. 요걸 명심하시라는 거야. 그때 고마움을 기억해요. 그 다음 9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개인적인 근심거리를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당신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 정도는 뭔가 이 근심거리가 개인적 근심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아주 민감한 시기에 한번 딱 터트릴 때가 있는 줘요. 이사님, 상무님, 이것저것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근심거리, 이거 회사 말고 아주 개인적인 근심거리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뭔가 도와주는 것을 하나 딱 해주면은 그 사람한테 상당한 관심을 찾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 경험이지만 들은 얘기니까 꼭 알고 계시고 10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위험해질 때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세요. 임원들이 위험해질 때가 있어요. 과감하게 정리하는데 그냥 냉정하게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정리를 하는데 그들도 이해해줘요. 그래도 왜 그 사람들도 냉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늘 그 임원의 마지막을 상당히 좋은 말, 그러니까 그들한테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을 따뜻한 말 하나를 준비해 놓고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준비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때가 와요. 그 사람들 어딜 뭐 딴 좋은 데를 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지 그럴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어야 돼. 그 여유를 주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회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헤어져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와. 나중에 뭘로 오든 CEO로 오든 뭐 회장으로 오든 온단 말이야. 그때 그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해 줍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임원하고는 뭐 질질거려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 하면 더 웃겨지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제일 중요한 게 한번 울어주십시오. 저는 그걸 강조드려요. 그냥 한번 눈물 한번 찔끔 해주고 사모님, 이사님 존경했습니다. 한번 눈물 한번 찔끔 해주는 거. 요게 마지막 10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가지를 꼭 머릿속에 한번 넣고 오늘 여러분들 밤에 한번 여러분들이 소화시켜서 쫙 한번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